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즐거운 연휴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도 한글날이 중간에 껴 있다 보니까 하루 더 연휴가 이어졌는데요. 딱 이번 주까지 해서 올해 거의 대부분의 연휴는 끝이 나죠. 12월달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연휴가 없이 열심히 달려야 될 일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셨길 바라면서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오늘 저도 외부 활동을 좀 하는데 이 옷을 좀 얇게 입었더니 굉장히 또 감기 기운까지 도는 걸 보니까 본격적으로 기온이 좀 떨어지려나 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들 초가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바로 좀 시장 보도록 하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장이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어느 정도 또 단기 반등을 주는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좋은 구간이 또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카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 하락에 따른 되돌림 반등이 일어날 구간이며 이스라엘 이슈는 확전만 없다면야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구간 시장 대비 최대한 강한 종목으로 대응을 하고 각 포지션상의 전략적인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시장을 봐야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전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휴장일 때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막 하면서 그때도 미 증시 하락하고 또 개장 이후에 국내 증시 박살나고 하는 흐름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아니나 다를까 국내 증시 마감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또 블랙스완이 하나 발생을 했죠. 안 좋은 일이 터지면서 주말 사이에 약간의 우려감을 좀 만드는 분위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보면 나스닥 선물은 그냥 무덤덤한 것 같고요. 유럽 시장도 무덤덤한 상황 속에서 아시아 증시도 별반 영향 없는 상황에 국제 유가만 한 3% 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인지라 크게 시장에서는 동요를 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일단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국채 금리와 연동된 흐름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금 국채 금리를 좀 들어 올리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더 밀릴 수 있겠지만은 국채 금리에 대한 이해도와 연준의 점도표, 그 다음에 향후의 방향 등 복합적인 이해도만 있다면은 지금 시장 그렇게 두려워할 부분은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구간은 단기적으로 좀 지나갔고 얼추 여기서 좀 더 빠지더라도 충분히 반등 여력이 많은 시장의 흐름일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요, 시장을 여러분들 지금 명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각자의 기준에 맞게,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각자의 경험에 의한 시장의 분석이 옳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뷰보다도 내 경험과 내가 지나온 세월 속에서, 그리고 그때마다 축적된 널리지와 기술적인 분석 방법에 의해서 생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능력을 키우시기 바라고요. 그 안에서는 제가 이번 연휴에도 풀어놓은 이 지수에 대한 고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초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엄청난 부분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보십시오. 100%다 공개를 해 놓은 거고 저 또한 그거를 참고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금요일 국내 증시를 보면은 시가 저가 출발해서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코스닥 지수가 이제 150업종은 1.5%인데 코스닥 자체적으로는 거의 2% 가까운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미 증시도 나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지수가 2%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주 기반의 종목군들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이었고요. 이게 이제 연휴 전 미 증시의 흐름인데요. 제약바이오 릴리 나쁘지 않은 속에서 반도체 섹터, 그 다음에 이런 기술주 중심의 흐름이 강하게 나왔고 전기차 부분에서는 소폭
약세의 흐름 속에서 움직였다 정도 봐지고요. 친환경에 올라간 거는 이제 이런 유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움직인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시장을 봐야 될 부분은 여전히 이 누적된 선물 매도인데요. 제가 4조 2천억 구간까지 어느 정도 열려는 있지만 그 구간에서는 다시 환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누적 3조 7천억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있는데요. 그 시점이 저는 병목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때 이제 뭐 시장 균적인 반등을 일정 부분 하고 나서 10월 CPI가 또 발표되는 구간에 한번 또 찍어 누르고 다시금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이 거기서 일어난다면은 실적으로 11월 FOMC 전까지는 뭐 여타 악재라고 보기에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 종목군도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지금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구간, 즉 2주 안에 종목만 몇 개만 매수를 해놓으면 질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 창점 여러분들은 보셨지 모르겠지만은 코스닥이 예상이 마이너스 4% 하한가 대충 코스피 코스닥 150개 정도 찍혔던 반대 매매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체결 직전 확 바뀌는 시가 흐름 속에 강세 흐름 속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양호한 흐름에서 코스피는 3전의 하락 속 별로 재미없는 흐름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에 교차되는 시장의 흐름이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기술적 분석상 과매도권 진입에도 불구하고 하락이라 반등할 자리에서 일단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었고요. 금일은 휴장인 가운데 시장에 블랙스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미증시 상황, 고용 서프라이즈가 발표되면서 다시금 하락하던 증시가 참 재밌는 게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니 이에 힘입어 강세로 전환하는 이후 시장이 추가적인 강세로 마감이 되면서 최근 시장이 미 국채와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뭐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조차도 보면은 이런 거죠. 국채 금리 보면 연준이 금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인상을 이제 천명하고 나서 올리는 과정 속에 쭉 올랐다가 좀 밀려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쭉 올라가서 4.4 근처에 한번 부러지니까 이때부터 지수가 올라왔잖아요. 이 내려오는 이 구간 5월, 6월까지 지수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어쩌보면 8월 달에 고점을 치긴 했지만은 이거는 뭐 에코프로가 올려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8월은 빼더라도 6월달까지는 좋았잖아요. 시장이. 왜? 금리가 빠졌으니까. 올라가던 금리가 되돌림이 나왔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부담을 준 거고 상당히 이거와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 5.2, 5.3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 채권에 대한 이해도와 수많은 연기금 등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아 보인다. 뭐 미래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쉽게 올라갈 부분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본다면은 미 금리가 그 정도 선에 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가 돼버린다라고 역으로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역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주말 사이 이스라엘 뉴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이러한 여파로 국제유가는 3%권 상승을 한 상태고 여타 아시아 증시, 유럽 시장, 나스닥 선물 등은 무덤덤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과거 지속적으로 발생된 이슈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는 없죠. 근데 이번에 그 규모가 커서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블랙스완으로 좀 자리를 잡는데요. 미국과 사우디가 이제 테랑트, 즉 중동 이제과 다시금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이 움직임도 어느 정도 제가 기사를 추적해 보니까 네,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황 자체는 이제 이슈는 발생을 했는데 여타 시장은 그냥 무덤덤하다 정도고 모든 서방 국가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가운데 여기서 중동이 특히 이제 이란이 지지를 하면서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란 유엔 대표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확전은 당분간은 아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시장에서는 보이는 그 자체로만 지금은 믿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흐름이 국제 유가의 대폭등은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자고 일어나서 봐야 되겠지만요. 뭐 또 내일은 내일 나머지는 분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의 첫 반등에 우리가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바로 막 V자로 올라가기도 난무합니다. 고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뭔지, 실적 기반이 좋은 종목은 어디인지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뭐가 되는지, 시장에서 좋아하는 테마가 뭔지, 그리고 지수가 본격 반등 시 지수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산업 섹터와 주도주가 뭘지에 대한 고민을 매일같이 하고 있어야 되며, 그 고민 속에서 시장의 돈이 흘러갈 때 빠르게 편성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내일 뭐가 될 겁니다. 그거 매수하세요. 이게 좋습니다. 이게 사면 대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저는 헛소리고, 시장 지수 자체가 안정을 찾을 때 제일 먼저 튈 확률 높은 종목을 알고 있으면 대응이 되고 편입이 되며 수익을 내는 겁니다. 최근 하락장에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한 전략은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원래대로 거기에서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하락의 강도가 세구나, 그럼 일단은 모든 것을 정지하고 시장을 관망하면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버려야 될 것은 뭘지, 물을 타야 될 건 뭘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은 건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야 될 구간이었기 때문에 종목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 가운데서 이러한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수는 뭐 122평선을 깨고 61이평선을 깨고 내려왔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거보다 더 강하면, 시장의 하락보다 더 강한 종목이면, 즉 시장보다 내 종목은 더 강한 것이고, 시장보다 내 종목이 강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지속될 이슈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시장에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돌아갔을 때 나는 강하게 추가로 베팅을 해가지고 살려서 낼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장이 올라갈 때는요, 원래 강했던 종목이 더 강한 게 일반적입니다. 왜? 시장이 빠져도 이 종목만큼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좋아하고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과 기대값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빠지지 않았고, 시장에 돌아서게 되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이 모멘텀이 폭발하게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배열하고 있고, 시장에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반대로 또 그런 게 있죠. 낙폭과대의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 특성상 양호하지만은 지금 당장 안 좋은 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처음에 믿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미래 비전이 확실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내가 끌고 가려고 생각을 했다면 버리는 게 아니겠죠. 어느 정도 하락의 폭이 클 때, 그때마다 조금씩 사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비중을 늘려가고, 어느 정도 내가 비중이 차 있는 상태라면 버텨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종목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차트 보면서 뭐 몇 개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꾸 이제 뭐 제 시간적인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못하는 것 같네요. 자, 최근 하락장에 그나마 제일 강한 섹터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은 게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섹터는 2차전지겠죠. 그리고 3분기 실적 좋을 섹터는 변압기입니다. 그리고 네옴시티가 여러모로 모멘텀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 네옴시티의 경우에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이슈로 사우디 관련된 이슈가 묻히면서 좀 하락을 해준다면 그래도 저는 이쪽을 봐볼만 하지 않을까. 왜? 종목군들 일단 버텨야 되겠죠. 하락을 하더라도 뭐 일정 구간 낙폭을 줄이면서 버티는 모습이 좀 나와준다면은 이쪽은 좀 봐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모멘텀, 즉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종목 보죠. 뭐 지수야 뭐 아까 제가 봤기 때문에 뭐
볼 필요 없고 해외만 좀 보면은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렇게 빠졌던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갭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갭을 메웠죠. 그래서 이 갭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모르겠다. 아직은 좀 모르겠다. 여기서 맞고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충분히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아직 뭐 제대로 돌렸다라고는 좀 보여지지 않고요. 미국 시장 업종을 보면 코스피는 아주 개판이죠. 반등다운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건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볼 필요가 없고요. 코스닥도 코스닥은 그나마 코스피보다 좀 나은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지표적으로는 이제 신호가 두 번 더블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얼추 바닥은 잡아가는 모습으로 저는 좀 보여집니다. 이평선의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차근차근 5일선을 뭐 회복하고 뭐 이렇게 올라가서 뭐 11선을 타고 다시 눌렸다가 다시 가는 모습, 뭐 이렇게 5일선을 회복해서 눌렸다가 다시 간다라든지 이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을 맞고 타고 있는데 캔들 쪽으로 보면 아직은 확실히 잡아먹는 캔들이 나오지가 않아서 이게 이제 100% 돌렸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낙폭 대비해서 그냥 낙폭의 뭐 일정 부분을 올렸는데 이렇게 확실히 올려주고 여기서 쌍바닥 갖고 올라갈지 뭐 이 정도 흐름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통틀어서 제일 강한 섹터는 현재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보죠. 금요일날 한올바이오 파마가 먼저 또 신고가를 좀 치고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위에 구간에 저항이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한 번에 잡아먹지 못하는 흐름이라면은 선물 매도를 좀 때려버릴까라는 계획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 주도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유한양도 연이틀 이슈에 강하게 올라왔다 연이틀 좀 빠졌는데 길쭉 반등 흐름이죠. 정배열 상태에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재료는 참 좋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좀 패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20일 이평선 아래권에서 이 추세 하단에서 좀 보고 여기를 깬다면은 단기적으로 깨면서 이슈가 소멸된다면은 좀 그때는 또 매도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10월 23일 이전에는 이 21선 즉 이전의 21선 근처 하단에서는 매수로 대응, 그리고 23일 이후에서는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 머크 이슈로 계속 급등한 이후에 이런 저항권에서 두드러 맞고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죠.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아직은 우상향 모습이라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횡보하는 모습이 그려지는지 정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HK 이노엔도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은 거고 위장약이죠. 위장약 회사인데 케어캡 이슈인데 내년에 실적 급등 이슈가 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아이노베이션도 이번에 그 에스모에 참가를 하면서 시장 대비 좀 강한데요. 상대적으로 근데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질 않아서 이 위를 바로 뚫고 갈 에너지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당뇨 관련해서 인벤티지 랩하고요, 이번에 반등할 때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일단 61선 이탈 없는 상태에서 흐름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대비해서 올라올 때 반등이 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당뇨의
아이센스, 당뇨의 아이센스도 내려오다가 좀 올랐는데 이 종목도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하락의 깊이가 좀 커서 반등을 하더라도 이 중심봉 언저리까지 뭐 반등을 많이 한다면 이런 깨진 구간까지는 올라오겠죠. 근데 바로 가기보다는 옆으로 좀 기었다가 다시금 힘 모아서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 될 것 같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IT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의료 AI 쪽을 보면 최근에 루닛이나 이런 쪽은 제대로 반등은 잘 안 나오고 있다 정도 보여집니다. 뷰노도 단기간에 딱 반토막 내놓고 좀 움직이는데요. 장기 평선이 깨지면은 보면 안 되죠. 이런 종목은 그 이후에 뭐 실적을 확인하고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2차 전지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 일단 60일 이평선이 깨지면서 강력한 하락이 그러니까 지속된 하락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밑에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들은 이 아래권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시장 영향에 의해서 빠졌다 라고 하면 60일 이평선 다음에 장기 이평선 120 이평선에 깨질 때는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추세는 우상향 속에서 여기까지 밀리면 이 구간에 다시 힘모으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서 지수를 올리는 역할 정도 해주지 않을까 그 정도 선에서만 좀 보여주고 최근에 뭐 TCC 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센데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군들은 이 기준봉이 훼손되지 않은 선에서 뭐 동아기업도 전화액으로 좀 올라왔는데 기준선이 훼손되지 않은 선에서 그냥 차트적 관점에서만 보면 좋겠다 싶고요. 엔캔 같은 경우는 하염없이 좀 밀리는데요. 이거는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차트적 관점도 관점이지만은 기업적 분석,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 대주주 이슈만 아니면 미국의 최대 전액 대표 회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부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기업이고요. 자, 반도체, 한미반도체. 삼성전자가 일단은 깨졌죠. 삼성전자는 지금 HBM에 완전히 밀려서 그런 영향이 좀 있고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좋은 모습입니다. 반도체는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많지만 최근에 한미 반도체를 제외한 HBM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군들의 흐름은 그닥 좋은 모습이 많이 없습니다. 뭐 인텍 플러스부터 프로텍 빠지고 나서 더 이상 반등하는 흐름이 많이 없는데요. 오히려 이제 제가 지난번 추석 전에 언급했던 월덱스라든지 전공정 종목이죠. 주성, 엔지니어 다 전공정 쪽입니다. 뭐 이런 쪽 저는 일단 월덱스를 지난번에 저가에 좀 잡아서 일단은 홀딩하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보유한 상태에서 뭐 반등을 했을 때는 일단은 정리하고 다시금 포지션을 정리해 볼 계획으로 좀 보고 있고 금요일날 두산 테스나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거라 뭐 바로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로봇주는 지금은 좀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중동 이슈로 혹여나 유가가 계속 급등한다면 흥구석유가 최근에 대장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뭐 이런 게 반대급부로 유가가 계속 급등한다라고 하면 시가 강세 이후 눌렸다가 돌리는 흐름이 나와서 시가를 회복하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보면서 시장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군들 이야기해 드릴 거는 참 많은데 일단 시장이 바닥을 회복하고 뭐 테마가 형성되면 좋은 종목군들이 튀어나오겠죠. 금요일날 저는 뭐 이미지스라는 종목을 하나 매매를 해서 뭐 한 두 차례 해가지고 괜찮게 매매를 하고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뭐 이런 구간에서도 뭐 회원님들한테 추천은 여기서 드렸죠. 여기서 돌파하는 흐름에 눌렸을 때 보면 괜찮다라고 해서 뭐 여기서 매매를 좀 하고 마무리를 좀 지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테마로 우리로가 일단 상한가에 좀 들어가고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뭐 한싹 KCS 등이 강하게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양자암호 테마가 다음 주 그러니까 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부각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걸 안 봤네. 네옴시티, 최근에 보면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시장 대비 가장 좋았던 테마가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게 SY죠. 그래서 SY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금요일 날 프로그램 매수가 64억 정도 들어와서 월요일 화요일 날은 이 프로그램 매수가 얼마나큼 빠지는지, 그 빠져 내려왔어도 계속 올라간다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번에 중동 이슈를 잘 이겨낸다면 또한 양호하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이슈는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유신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 하단 정도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옴시티의 이제 SIIVC 관련해서 미코바이오메드 차트는 양호한 모습이고요. 차트는 양호한 모습이라 5일선 탈 때 정도, 그 다음에 에스코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구간들이 다 돌파가 진행이 될 때, 이슈에 의해서 돌파가 된다면 한번 봐볼 수 있는 부분 정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알서포트가 바닥에서 많이 좀 올라왔었는데요. NTT 도코모가 대주주로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파동을 그렸는데요. 이 파동은 이거 외에 새로운 파동이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거래량을 주고 죽었을 때 그런 엔비디아 이슈가 지속이 된다면 한 차례 눌림에 대한 되돌림 파동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고 있고, 뭐 그 밖에 뭐 서남이나 파워로직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지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저녁에 모르겠네요,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다면 네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자, 이번 한 주도 다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고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